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결혼 6년 차가 된 30대 기혼 여성입니다. 요즘은 여성들이 결혼 전 들은 이야기가 많아서 예전처럼 헛된 환상을 가지진 않을 거예요. 엄마와 딸 같은 고부관계, 언니와 친동생 사이 같은 동서지간 등등 말이죠. 저 역시도 여러 경험자들을 통해서 전해 들은 이야기들로 인해 시댁 가족들에 대한 환상은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어머님, 시집살이를 동고동락하면서 서로 좋은 일엔 웃고 나쁜 일엔 같이 울고 험담해주는 시누이나 동서지간은 제 노력의 여부로 곁에 둘 수 있겠다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제 노력으로 결혼 초부터 어머님과는 정말 편한 사이가 됐는데요. 문제는 바로 하나뿐인 형님이었습니다. 형님 때문에 제가 꽤 긴 시간 괴로운 상황에 놓였어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은 다 예전 이야기가 됐습니다. 물론 제가 가만히 있어서 해결되진 않았죠. 성장통처럼 저도 형님도 아픈 일을 겪으면서 해결이 됐는데요. 바로 그 일을 제가 사연으로 여러분께 소개할까 합니다. 저희 형님은 우리가 동서지간이 되기 전부터 저를 안 좋게 봤습니다. 형님과의 첫 만남은 남편 그리고 아주버님과 함께했던 술자리였는데요. 그때는 남편과 제가 결혼 이야기를 나누기 전이었어요. 그래도 연인이던 남편의 가족을 만나는 건 제게 무척이나 긴장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술자리를 하는 내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었죠. 그리고 지금이라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같이 자리하는 동안 남편과 아주버님 그리고 형님을 챙기는 데 바빴습니다. 그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아주버님과 형님께 좋은 인상을 남겼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남편이 제게 그날 실수한 적 있냐고 묻더라고요. 다은아, 너 저번에 우리 형네랑 술 먹었을 때 뭐 실수한 거 있어? 실수? 아니, 없는데? 그날 내가 얼마나 긴장했는지 너도 알잖아. 그래서 내가 조금도 안 취한 거 알고 실수 없었어. 술자리 말고 화장실 가거나 혼자 있을 때라도 실수한 적 없다고? 없어. 확실하게. 근데 왜 그러지? 아니, 엄마가 전화 통화하는 걸 엿듣게 됐는데 그 형수가 엄마한테 전한 말을 엄마가 다른 사람한테 하더라고. 근데 들어보니까 그게 네 욕 비슷한 거야. 네가 꼬리 9개 달린 불려씨라고 말하면서 뭐라 하는데 어쨌든 내가 널 조심해야 한다는 투로 형수가 엄마한테 말을 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난 너랑 형수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싶었지. 내가 꼬리 9개 달렸다고? 난 그날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지? 내가 진짜 실수라도 한 건가? 어떡해? 내가 네 형수님께 연락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뭘 실수했는지 여쭤봐야 하나? 한 적 없다며. 뭐 그러면 오해가 있었겠지. 네가 뭘 한지도 모르는데 사과하는 모습이 더 이상하게 보이겠다. 그냥 나중에 만나서 오해 풀면 되지 뭐. 그땐 제가 정말 뭘 실수했는 줄 알았어요. 아무리 시간을 되돌려봐도 제가 실수한 행동이 없었지만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형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 제 실수에 대해서 여쭤보고 오해였다면 풀고 잘못했다면 사과를 해야지 생각하고 저도 그 일을 넘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전까지 아주버님과 형님을 만날 자리가 없었습니다. 두 분을 다시 만나게 됐을 땐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였죠. 하지만 저는 예전에 그 일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님을 다시 만난 자리에서 그 얘기를 먼저 꺼내게 됐죠.
저번에 제가 뭔가 실수를 한 것 같은데요. 그날 기분 나쁘셨다면 사과드릴게요. 네? 네. 뭐 사과까지 할 거 없어요. 다 지난 일인데. 아니에요. 실수했다면 사과드려야죠. 전 정말 그날 두 분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제가 기분 나쁘실 만한 행동을 했다고 하니까 그날 제가 한 실수가 무엇인지 내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죄송해요. 나 그때 일이 무슨 일인지도 기억 안 나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요. 그냥 오늘 한 사과로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앞으로도 제가 실수하는 일이 있으면 그때그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바로 고치도록 하고 사과드릴게요. 네. 과거 제가 한 실수는 그날의 사과로 모두 끝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형님이 직접 무슨 일이었는지 기억도 안 난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결혼식이 가까워지고 형님과 자주 만나게 되자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형님이 유독 저에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거든요. 형님이 그럴 때마다 그 전에 사건도 있고 해서 저는 더욱더 조심하려 했어요. 앞으로 가족들 사이에 괜한 문제라도 생기면 안 됐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제가 아무리 조심하고 노력해도 형님은 제게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만 보이시는지 자꾸만 딴지를 거시는 거예요. 다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종업원에게 감사하다고 한마디 했다가 혼자 좋은 사람인 척하냐며 욕을 먹고 형님 옷에 뭐가 묻어 있어서 떼어드리려다가 오지랖이 넓고 무례하다는 말까지 들어야 했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욕먹을 일이 아닌 것 같은데 형님은 화를 내시니 혼란스러워지더라고요. 형님, 제가 혹시 형님께 또 뭔가를 잘못한 게 있나요? 저는 잘하려고 하는데 자꾸 형님이 저를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요. 제가 혼자 생각해보고 뭘 했나 확인도 했는데도 답이 없어서 직접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정말 형님이랑 잘 지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러시는 거면 말씀해 주세요. 실수한 게 있다면 제대로 사과하고 행동이 잘못된 거라면 고칠게요. 그걸 정말 몰라서 묻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정말 모르나 보네. 다은 씨 친구 많이 없죠? 네? 친구요? 아니 대답하지 마. 딱 봐도 친구 없어 보여. 다은 씨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인 거 알아요? 대체 왜 그렇게 남들 앞에 잘 보이지 못해서 안달이지? 그렇게 안 해도 사람들 다은 씨 예쁜 거 다 알아요. 근데 꼭 예쁜 여자들은 천사인 척 불려시처럼 아양 떨려고 그러더라. 하다하다 생판 모르는 남에게까지 실실 웃는데 그게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알아요? 얼굴 예쁜 거 믿고 그렇게 행동하는 모양인데 곧 결혼할 여자가 너무 그러는 것도 잘못이에요. 알았어요? 뭘 잘못했냐는 제 물음에 형님은 제가 얼굴 믿고 불려시처럼 군다며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저는 그제서야 제 잘못이 아닌 제 외모 때문에 형님이 질투해서 그랬다는 걸 알게 됐죠. 사실 저도 살면서 그런 오해를 산 적이 종종 있었거든요. 저는 그냥 친절하고 싶을 뿐인데 남들은 제가 다른 의도가 있을 거라고 오해하는 거죠. 물론 전부 형님의 개인적 의견일 뿐 제 잘못은 아니지만 가족들 사이에 괜한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던 저는 인정했어요. 그리고 저를 싫어하는 형님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했죠. 제가 쓰는 화장품이나 옷에 관심을 가지시길래 형님이 좋아하실 만한 이런저런 선물 공세를 하며 형님의 마음을 열어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노력에도 형님은 여전히 절 못마땅해 하셨고 그 후로도 종종 제 험담을 하시는 듯 보였어요. 저는 잘 지내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형님은 그대로시니
내가 더 노력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 점점 지치고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 저도 형님이 너무하다 생각하며 형님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님 문제는 뒤로 하고 저희는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지만 결혼 후에도 형님은 식구가 된 저를 못 받아들이겠다는 듯 저를 여러 가지 일로 괴롭혔어요. 제가 예뻐서 불려시 같아서 싫다고 하더니 저를 볼 때마다 제가 입은 옷, 걸친 것 하나하나 훑으며 시비를 걸더라고요. 동서는 시댁 오는 게 놀러 오는 것 같은가 봐? 매번 뭘 그렇게 치장하고 꾸미고 다녀? 우리 어머님은 그런다고 며느리 더 예뻐하고 그러시는 분 아닌데 오히려 싫어하실걸? 아, 제가 결혼식 갔다가 바로 오는 길이라서 옷 갈아입을 시간이 없어서요. 어머님께서도 알고 계세요. 그래? 그럼 진작 말하지. 사람 입 아프게 왜 다 얘기할 때까지 듣고만 있어? 하여간 여우 아니랄까봐. 동서나 창피 주려고 그랬지? 근데 그 가방 뭐야? 결혼식이라고 좋은 거 들고 간 거야? 어머, 근데 그거 가짜 아니야? 동서, 가방 짝퉁인 거 너무 티난다. 동서가 잘 모르나 본데 짝퉁 사는 것도 범죄야. 남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고 한국 경제를 파괴하는 아주 추악한 범죄라고. 아무리 명품이 탐이 나도 그렇지 어떻게 가짜를 들고 다니냐? 아니에요, 형님. 제가 왜 가짜를 사요? 저도 그게 범죄인 건 알아요. 그럼 동서 주제 어떻게 진짜를 들어? 동서, 사람이 분수를 알아야지. 그렇게까지 하는 거 보기 안 좋아. 뱁새가 황새 쫓아가면 되겠어? 제가 좋은 옷 입고 가면 가짜 아니냐며 시비를 걸더니 그래서 편안하게 입고 가면 벌써부터 시댁이 편해진 거냐느니 또 기강이 빠졌다느니 말하면서 별별 트집을 다 잡는 겁니다. 동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꼴이 그게 뭐야? 이젠 시댁이 편해? 회사 다닐 때는 한껏 꾸미고 다니면서 시댁 온다고 이렇게 편해도 되는 거야? 형님이 저번에 너무 꾸민다고 뭐라고 하셔서 수수하게 입고 왔는데요. 그땐 과해서 그런 거지. 아니, 그렇다고 이런 꼴로 오니? 눈치껏 적당히 몰라? 왜? 어머님 앞에서도 나 때문이라고 그러려고? 이래도 저래도 트집 잡는 형님에게 저도 하고 싶은 말이야 참 많았지만 별것도 아닌 일로 집안에 분란을 만들고 싶지는 않았어요. 괜히 형제들 사이 틀어지게 하고 며느리들 때문에 시끄럽게 해서 시어머니께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제 험담을 늘어놓고 없는 말을 지어내도 웬만하면 참거나 좋은 말로 돌려서 얘기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잠시 형님의 괴롭힘이 멈출 때가 있었네요. 제가 임신 초기에 유산을 하는 바람에 식구들이 모두 저를 걱정했거든요. 생각보다 임신 초기 유산이 흔한지 큰 문제가 있던 건 아니었지만 어쩔 수 없이 힘들어하는 저를 식구들이 챙겨줬죠. 그런 이유에서 형님도 눈치가 보이셨는지 그 기간 동안은 저를 괴롭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몸이 회복하고 제가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이 보이자 툭툭 던지는 말을 하면서 다시 저를 괴롭힐 시동을 걸어오는 게 형님이었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일이 생기게 되면서 저도 더는 당하고만 있을 수 없게 됐습니다. 형님이 말도 안 되는 내용의 말을 어머님께 사실인 것 마냥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일이었냐면 회사를 휴직하게 됐던 제가 회사 내에 있던 제 물건들을 옮겨야 했어요. 그때 제 사촌 동생이 저를 도와주겠다고 연락해 와서 같이 짐을 옮기게 됐는데 형님이 그걸 가지고 이상한 말을 막 지어냈던 거였습니다.
저나 남편에게 확인도 없이 말이죠.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저는 갑작스러운 어머님의 호출에 시댁으로 들어갔고 그때 그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됐죠. 다은아, 내가 첫째한테 어떤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도저히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아서 말이지. 네 앞에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잘못됐다는 걸 알지만 네 입에서 확답을 받으면 내 마음이 좀 진정될 것 같구나. 무슨 얘기를 들으셨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첫째 말로는 네가 회사에서 나오는 날 어떤 남자랑 다정하게 스킨십을 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니? 네? 스킨십을 해요? 제가요? 누구랑요? 그거야 나도 모르지. 그 첫째가 우연히 외근 나가는 길에 봤다고 하니까. 너 정말 남자 만난 적 없니? 지금 내 앞에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 처음엔 제 사촌동생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 사촌동생과는 친남매 같은 사이라 남자라는 인식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사촌동생 말고 그날 만났던 남자가 누구였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던 중이었죠. 그러다 내 사촌동생도 남자였다는 게 떠올랐습니다. 혹시 사촌동생 준호를 말하는 건가? 제 사촌동생이 그 근처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서 저 도와준다고 나왔거든요. 근데 스킨십이라고 말할 만한 행동까지는 없었을 텐데. 솔직히 그건 저도 기억이 안 나서 확답은 못 드리겠어요. 그 동생의 경우 저에겐 친동생이라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장난치다가 가벼운 스킨십을 했을 수도 있어서요. 그래? 그럼 혹시 그 사촌 동생 얼굴이 나와 있는 사진이 있을까? 글쎄요. 폰에 사진이 있었나? 결혼 사진 거기 있어요. 사촌 동생의 얼굴이 나와 있는 사진이 있냐는 어머님의 말씀에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곧바로 어머님께 결혼식 앨범을 받아 확인시켜 드렸죠. 그러자 어머님께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제 사촌 동생 사진과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휴대폰에 뭐가 있나 싶어서 확인했더니 저와 사촌 동생으로 보이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맞네 맞아. 아유 미안하다 다은아. 난 처음에 안 믿었는데 걔가 며칠 동안 날 붙잡고 네가 다른 남자 만났다고 말을 하니까 나중엔 나도 혹시나 싶었어. 거기다 첫째가 이걸 보내줬거든. 여기 네가 남자랑 안고 있는 사진을. 그러더니 네가 남자 안 만났다고 하면 100% 바람일 거라고 첫째가 말해서 내가 너한테 사진이 있단 걸 말하지 않았지. 근데 이게 다 오해였네. 걔는 어쩜 한시도 가만히 있질 않는다니. 사람을 아주 달달 볶아서 꼭 이렇게 미안한 상황을 만들어요. 다은아 정말 미안하다. 어머님께 안 서운했다면 거짓말이죠. 저를 의심한 어머님께도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 좀 더 자세히 얘기를 듣고 보니 그 입장도 이해가 됐어요. 형님이 정말 심할 정도로 어머님께 그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계속 말했더라고요. 나중엔 제 유산과 그 남자와의 관계가 관련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설까지 쓰면서 말입니다. 그 증거랍시고 보낸 사진도 어이없었어요. 포옹하는 장면이 아니라 물건을 옮기다 겹쳐져 있는 모습인데 그걸 스킨십이라고 했더라고요. 정말 해도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더는 저도 못 참겠더라고요. 이제는 저도 동서지간에 하극상을 했다고 시어머니께 혼이 나든 남편과 아주머님 사이에 어떻게 되든 제 알바가 아니었습니다. 절 못살게 구는 형님에게 제대로 혼쭐을 내주겠다고 생각했죠. 단순히 화 한 번 내고 목소리 높이려는 게 아니었어요. 형님이 제 앞에서 쩔쩔매고 제 눈치를 보며 제가 지난 시간 당해왔던 일들을 그대로 되갚아 주려고 했죠.
이제껏 충분히 그럴 수 있었지만 동서지간의 사이가 어색해질까봐 참아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형님을 혼쭐 내줄 타이밍을 재고 있었죠. 그런데 이게 웬걸 형님이 제 발로 그 상황을 만들어줬습니다. 형님이 제게 회사 일을 도와달라며 요청했거든요. 뭐 요청보다는 명령에 가까웠지만 말이죠. 동서, 내일 별일 없지? 그럼 우리 회사로 좀 나와. 와서 내가 하는 일 좀 도와. 내일이요? 형님 다니는 회사로 가면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할게요. 그 출근은 형님과 똑같은 시간에 하면 되는 건가요? 응, 9시까지 오면 되는데 내가 하는 말 제대로 알아듣긴 한 거지? 동서 우리 회사 놀러 오는 거 아니라 일하라고 부른 거야. 알바하라고. 네, 무슨 말인지 알죠. 방금 형님께서 회사 일 도와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단번에 도와주겠다고? 동서 기분 나쁘지 않아? 바쁘지도 않고? 제가 바쁠 건 뭐가 있고 기분 나쁠 일은 뭐가 있겠어요. 형님이 도와달라고 부탁하셨고 덕분에 저도 용돈 벌면 좋은 건데요. 근데 왜요? 무슨 문제 있어요? 혹시 제가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물어보셨던 거예요? 아니야. 그냥 웬일로 동서가 말을 쉽게 듣나 해서. 그럼 내일 우리 회사로 와. 주소는 내가 톡으로 보내줄 테니까. 내일 9시 전에 도착해서 1층에서 기다려. 사원증 없으면 건물 내로 못 들어오니까. 내가 동서 데리고 올라가야 해. 형님은 제가 기다렸다는 듯이 일을 돕겠다고 하자 꽤나 당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분명 그 통화 역시도 그냥은 끝내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단번에 수락하자 저를 괴롭히려고 했던 계획이 틀어졌다는 듯 일찍이 통화를 마쳤죠. 뭐 제 입장에서는 그날 형님에게 짜증나는 소리를 들어도 괜찮았어요. 내일부터는 형님을 향한 제 복수가 시작될 상황이었으니까 말이죠. 어쨌거나 형님과 짧은 통화를 마친 저는 다가올 내일을 한껏 기대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약속했던 것처럼 9시가 되기 전 회사에 도착해 1층에서 형님께 연락을 했죠. 그랬더니 형님이 아침 대바람부터 짜증을 냈습니다. 동서, 진짜 사회생활 했던 거 맞아? 아무리 알바 자격으로 출근했다고 해도 좀 일찍 출근해서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전달받은 상황은 없는지 미리미리 확인하면 좀 좋아? 9시 10분 전이 뭐야? 10분 전이! 사회초년생도 아니고 내가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알려줘야 하는 거야? 저는 형님이 9시까지만 오라고 하셔서요. 일찍 나와봤자 형님 없으면 회사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또 형님 출근 전이면 괜히 재촉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10분 전이 적당하다 싶어서 온 건데요. 휴대폰은 폼으로 가지고 다녀? 그런 건 어제 물어봤으면 되는 거잖아. 아니야? 제발 생각을 좀 해. 생각을. 아침부터 동서랑 짐 빼는 거 보니까 내가 동서를 괜히 불렀다 싶다. 오늘 내가 시킨 일은 제대로나 할 수 있겠어? 내가 알바 쓰자고 하는 거 일부러 동서 생각해서 부른 건데 제발 오늘 나 욕 안 먹게 좀 해줘. 응? 네, 형님. 형님 회사 생활에 아무런 문제 없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일할게요. 뭐? 동서, 어제부터 계속 왜 이래? 뭐 잘못 먹기라도 했어? 아니요, 저 평소랑 똑같은데요. 오히려 컨디션 엄청 좋은데?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는 걸 보니 형님도 저를 괴롭히려고 제대로 나를 잡은 듯 보였습니다. 원래였다면 고단해질 하루를 생각하며 한숨이 나와야 했지만 그날 말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제 얼굴에 대고 짜증을 부리는 형님을 밝은 얼굴로 상대했죠. 형님은 얘가 왜 이러냐는 표정을 지으며 저를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곤 자기 팀 직원들에게 저를 소개해줬죠.
물론 저를 무시하는 내용들로 말입니다. 여기가 오늘 우리 일 도와줄 제 동서 한다은 씨. 지금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 일 휴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려고 오긴 왔는데 일은 잘할까 모르겠어요. 시댁에서 집안일 하는 걸 보면 답답한 구석이 많고 또 일을 잘하기보단 사람 기분 좋게 해서 일을 좀 못해도 얼렁뚱땅 넘어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이 많이 갈지도 몰라요. 확인에 또 확인을 해야 될 테니까. 근데 워낙 성격이 싹싹해요. 그래서 기분 나쁠 일은 없을 거예요. 그거 하나로 우리 어머님 마음도 얻고 저희 남편 동생도 꼬셨으니까. 어쨌거나 우리 동서 일이 좀 서투르더라도 좋게 봐주세요. 아시겠죠? 형님이 제 소개를 하자 동료 직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밉고 못난 가족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땐 좋게 포장하기 마련이잖아요. 거기다 자기가 자청해서 가족을 데려왔는데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소개를 하는 건지 욕을 하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다는 말을 하고 있었으니까 말이죠. 다들 어찌할 바 몰라 하는 상황에서 형님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기분 좋게 업무를 시작했고 동료 직원들도 어색한 분위기를 환기하려고 멋쩍게 웃은 뒤 서둘러 업무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형님의 동료 직원에게 해야 할 일을 보고 배우게 됐죠. 이후 1시간 정도는 형님과 부딪힘 없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을 가려고 하자 그때 또다시 시비를 걸어오기 시작했죠. 동서 잠깐만. 지금 어딜 가지? 화장실 좀 가려고요. 화장실 가는 건 좋은데 그럼 옆에 사람한테 말을 하고 가야지. 갑자기 동서가 필요한 상황인데 자리에 없으면 직원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워하겠어? 화장실 다녀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다른 분들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시던데요. 그 사람들이 화장실을 가는지 업무 보러 다른 팀이나 다른 층으로 가는지 어떻게 알고 그렇게 말해? 그리고 동서는 오늘 알바생으로 온 거잖아. 그럼 어디든 움직일 때 보고를 하고 가야지. 안 그래? 아까 아침에도 그렇지만 진짜 기본이 안 돼 있다. 하기야. 누가 문제를 삼든 혼을 내려고 하든 그 얼굴로 실실 웃으면서 꼬리 흔들면 그냥 넘어가 주니까 뭘 제대로 배운 게 없겠지. 혼도 안 나고 인생 편하게 사네. 그래, 갔다 와. 다음부턴 보고하고 가도록 하고. 형님에게 복수하는 날이라 웬만한 소리에는 기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가족도 아닌 오늘 처음 본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저를 무시하니까 너무 화가 났습니다. 당장이라도 목소리 높여 따지고 들고 싶더라고요. 그런데도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나중에 두고 보면 이 행동 또한 형님이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일이 될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제가 참았던 건데 형님은 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해서 자기를 약 올리려 한다고 생각했나 봐요. 더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어오기 시작했죠. 승수씨, 우리 동서 일 잘하고 있어요? 네, 대리님. 다은 씨 일 정말 잘하시는데요. 대리님 가족분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잘하세요. 오히려 저희가 속도 맞추기 어려울 정도예요. 건네드릴 일이 없어서요. 그래요? 동서가 웬일이지? 그럼 이제까지 시댁에서는 눈치 살살 봐가면서 일 못하는 척한 건가? 괜히 더 괘씸해지려고 하네. 그럼 어디 한번 얼마나 일을 잘했나 내가 볼까? 그래. 이렇게도 했고. 어머마. 이걸 어떡해? 이거 다 지워진 거 아니야? 이거 살릴 수 없어? 어머, 내가 단축키를 헷갈려서 잘못 눌러버렸네. 이걸 어째? 동서 미안해. 근데 뭐 일 빨리 한다고 하니까 금방 할 수 있겠지? 형님, 지금 일부러 이러신 거죠?
단축키가 잘못 누를 수 있다고 쳐도 어떻게 종료를 한 다음 삭제까지 이어져요? 이건 누가 봐도 고의로 한 거잖아요. 동서 고의라니? 그럼 내가 동서 힘들게 만들려고 일부러 그랬단 말이야? 진짜 단축키가 잘못 눌러져서 그래.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삭제까지 한 거라고. 내가 회사 일에 개인적인 감정까지 연결시킬 정도로 감정적인 사람 같아? 사람을 매도해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그것도 동서 생각해서 알바 자리도 만들어준 나한테. 옆에 있던 형님의 직장 동료들도 형님이 고의로 한 행동이라는 걸 알아챌 정도였지만 형님은 끝까지 실수였다며 오리발을 내밀었어요. 제게 화까지 내면서 말이죠. 결국 저도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계획했던 복수를 시작해야 되겠다 싶었죠. 우선 형님과의 대화를 그쯤에서 마무리한 저는 자리에 앉아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대신 좀 전과는 달리 작업을 아주 천천히 했죠. 형님의 성질을 건드리려고 말입니다. 그렇게 세워라 내워라 천천히 작업을 하다 보니 어느새 시간은 점심시간이 다 됐어요. 그러자 형님이 제가 일을 얼마나 했는지 알아보려고 또다시 저를 찾아왔죠. 이제 곧 점심시간인데 우리 동서 얼마나 했나 볼까? 내가 아까 실수한 건 미안하지만 그래도 오늘 안까지 정해진 일은 끝내야 하는 거 알지? 어? 왜 이거밖에 안 됐어? 동서 지금 일부러 천천히 하는 거야? 아까 그 일 때문에? 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건데요. 최선이라는 게 겨우 몇 자 적은 거라고? 지금 나한테 시위하겠다는 거야? 아까 일 때문이라면 내가 사과했잖아. 실수했다고. 근데 이렇게 나오겠다는 건 회사 사람들 앞에서 날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그런 거지? 이게 정말... 야, 너 밥 먹지 마. 밥 먹지 말고 일하라고 일! 얼른! 형님은 제가 회사 동료들 앞에서 대놓고 맞서는 행동을 하자 길길이 날뛰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제 머리까지 쥐어박았죠. 그럼에도 저는 꼼짝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얼굴이 터질 것 같이 달아오른 형님은 협박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진짜 해보자는 거야? 너 한 대 더 맞을래? 맞아야 하겠냐고? 빨리빨리 안 해? 때리든 말든 마음대로 하세요. 곧 있으면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테니까. 뭐? 후회? 그래? 네가 그래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내 앞에서 고분고분했구나? 작정을 하고 왔어. 그렇지? 그래서 네가 뭘 어쩔 건데? 너 따위가 뭘 어떻게 할 건데? 지금 이 상황 그대로 어머님께 일러 바치려고? 일러 바쳐서 나 못된 년으로 만들려고? 그럼 어디 해봐. 나도 네 년이 회사에서 나 연맥이려고 했다고 말하면 돼. 그러니까 녹음을 하든 뭘 하든 내가 너 괴롭혔다는 증거 만들어서 어머님께 일러 바쳐. 어머님이 아닌데? 전 어머님이라고 입도 뻥끗 안 했는데요. 저기 오는 분에게 일러 바칠 건데. 뭐? 저기? 그게 누군데?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완벽한 타이밍에 맞춰 제 복수를 도와줄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 바로 형님 회사의 회장님이자 제게는 외삼촌이 되는 분이셨죠. 걸어오는 저희 외삼촌을 보곤 형님은 옷매무새를 서둘러 갖추고 인사하기 바빴어요. 형님만 그랬던 게 아니라 그 층에 있던 직원들 모두 같은 반응이었죠. 그러다 회사 회장님께서 알바를 하러 온 저를 보고 아는 척을 하자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당연히 제 옆에 있던 형님이 가장 크게 놀랐고요. 아이 다은아, 너 진짜 회사에 있었구나. 난 네가 여기 층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하길래 얘가 왜 이런 장난을 치는가 했어.
사무 알바 자리가 있다고 해서 용돈도 벌 겸 저희 형님 되는 분도 도울 겸 왔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제 형님 되는 분이 외삼촌 회사에서 근무한다고. 원래는 외삼촌께 말씀 안 드리고 조용히 알바만 하고 가려고 했는데 나중에 외삼촌이 엄마 통해서 이 일 아시게 되면 섭섭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점심 약속 없으시면 점심이나 먹을 겸 또 인사나 할 겸 연락드린 거예요.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점심 먹자고 연락을 하지. 난 네가 우리 회사에 있다고 하길래 무슨 일인가 싶었다. 삼촌 점심 약속 없으니까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삼촌이 맛있는 밥 사줄게. 근데 삼촌 어떡하죠? 제가 밥 먹을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아까 작업하던 문서가 전부 삭제돼서요. 그거 다 하려면 밥 먹을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아이 뭐? 일 때문에 밥까지 거르겠다고? 아니 네가 직원도 아니고 사무 알바하러 왔는데? 혹시 네 옆에 있는 직원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든? 들어오면서 보니까 이 직원이 너한테 목소리도 높이고 손도 대는 것 같던데? 맞아? 제 정체가 회장님의 조카라는 걸 알게 되자 형님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눈앞이 아찔한 건지 손톱으로 자기 손을 뜯어가면서 어떻게든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 중이었죠. 그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혹시 제 입에서 오늘 있었던 일이 나올까 싶어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그 모습이 말이죠. 그 자리에서 외삼촌께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러면 형님을 괴롭히는 맛이 덜하다 싶었습니다. 제가 형님의 심장을 쥐고 좀 더 가지고 놀아야 했어요. 그러려고 제 정체까지 밝혀가며 여길 왔으니까요. 제정신 좀 봐. 외삼촌, 여기 이분이 제게 형님 되는 분이세요. 그리고 외삼촌께서 보셨다는 그 장면은 제가 밥 안 먹고 일하겠다고 하니까 형님이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일하지 말라고 말리다 목소리가 높아졌고요. 그러다 실랑이를 벌인 건데 외삼촌이 그걸 보시고 오해하신 것 같아요. 형님, 이미 아시겠지만 여기 계신 분께서 제게 외삼촌 되는 분이세요.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상품 계리팀 이진주 대리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나 다은이 외삼촌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진작에 이진주 대리가 우리 회사에 있다는 걸 들었는데 다은이가 형님 되는 분과 어색해지는 게 싫다고 모른 척 해달라고 하길래 인사가 늦었네요. 그리고 방금 내가 오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할게요. 우리 다은이가 고집이 좀 세긴 세죠? 그냥 밥 먹고 해도 될 것을 굳이 사람 목소리까지 높이게 만들고. 아닙니다. 그게 우리 다은씨 장점이죠. 다은씨, 동서, 그럼 회장님 모시고 식사하고 와. 일은 와서 하면 되잖아. 일할 게 많이 밀려 있으면 내가 좀 도와줄 테니까. 그래도 될까요? 그럼 형님도 같이 밥 먹으러 가요. 외삼촌, 그래도 되죠? 형님은 은근슬쩍 진땀나는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했고 저는 그렇게 되도록 보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내내 심장 좀 졸여보라고 회장님인 외삼촌과 같이 점심을 먹자고 했죠. 그렇게 외삼촌과 저 그리고 형님과 같이 식사 자리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밥을 먹기 전 화장실로 따라온 형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죠. 동서, 지금 이 상황 뭐야? 회장님께서 동서 외삼촌이 되신다고? 네, 지금까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셨잖아요. 원래는 웬만하면 끝까지 외삼촌과 제 관계를 형님에게 숨기려고 했어요. 사실을 알게 되면 저랑 형님 사이가 불편해질 게 뻔한데 뭐하러 밝히겠어요? 분명 며칠 전까진 그랬는데 형님이 저한테 하는 행동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어머님께 이상한 말 전하셨죠? 제가 바람 피운다고.
그래서 계속 이런 일을 겪을 바에는 차라리 사이가 불편해지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저나 외삼촌 정체를 밝혀봤자 제가 불편해지는 건 없잖아요. 불편해도 형님이 불편해지지. 그래서 아까 형님이 말한 것처럼 작정하고 왔죠. 형님이 이제까지 한 행동들 전부 후회하게 할 작정. 어때요? 후회가 좀 되세요? 근데 벌써 후회하면 안 돼요. 제가 뭘 했다고 후회해요. 아까 회사에서 있었던 일도 외삼촌에게 말 안 했는데. 이제부터 시작될 테니까 형님 심장 단단히 부여잡고 있으세요. 아시겠죠? 동서, 조금 전 일은, 아니, 이제까지 일은 내가 잘못했어. 사과할게. 비겁하다고 생각해도 좋아. 비겁한 게 맞으니까. 근데 나 진짜 깨달았어. 사람이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 무슨 일이, 어떤 상황이 벌어질 줄 모르니까 항상 조심하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 그러니 내 사과 받아주고 우리 옛날에 있었던 일 싹 다 잊고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싫어요. 뭐? 싫어? 뭐가? 내 사과가 모자라? 아니면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을 잊기 싫다고? 전부 다요. 제가 말했잖아요. 작정했다고. 적어도 제가 당한 만큼은 되갚아주고 나서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봐야죠. 더 괴롭힐지 아니면 싹 다 잊고 새롭게 관계를 이어나갈지. 어떤 결정을 하든 우선은 제가 형님에게 당한 만큼 갚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됐다고 하기 전까진 사과도 하지 마세요. 말한 것처럼 비겁하게 보여서 더 화나니까. 조금의 협상 여지도 없는 제 대답을 듣고 좌절하는 표정의 형님을 보니 제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벌써 기분이 좋아지고 있었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외삼촌이 사주는 비싼 밥 목구멍에 들어가지 말라고 형님이 들으면 얹힐 만한 이야기를 꺼냈죠. 외삼촌네 회사에서 직장 내 따돌림이나 괴롭힘 사건 없었어요? 아이, 직장 내 괴롭힘? 내가 알기론 신고 들어온 게 없는 걸로 아는데. 근데 갑자기 그건 왜? 오늘 회사에서 뭐 이상한 거라도 봤어?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뭐야, 진짜 봤어? 어느 팀 누군데? 아니, 못 봤어요. 만약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아니, 내가 알면 가만 안 두지. 내부 조사를 하든 외부 조사를 위탁하든 그런 사람은 내 회사에 못 남아있게 해야지. 사직이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해고를 해서 다른 회사에도 발 못 들이게 해야지. 우와, 그러면 만약에 그런 걸 내가 당했다고 하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복직한 회사에서 괴롭힘을 당했다. 뭐 아니면 그래, 여기 우리 형님에게 이유 없이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면요? 뭐? 아니 뭐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 아이, 됐어. 그러지 말고 알려줘요. 네? 아니 뭐 누가 됐든 간에 내가 우리 다은이 괴롭혔다고 하면 절대 용서 못하지. 다은이 넌 내가 키운 거나 다름없잖냐. 네 엄마랑 아빠가 바쁘다고 우리 집에서 보낸 시간이 얼마나 되는데. 넌 어떤지 모르겠지만 난 다은이 너를 내 딸처럼 생각한다고. 나도 외삼촌 마음 알죠. 그래서 내가 외삼촌께 꼬박꼬박 연락도 하잖아요. 아는데 이런 말 듣게 되니까 기분 좋다. 이제 앞으로 나 괴롭히는 사람 있으면 바로 외삼촌한테 일러야지. 형님, 들으셨죠? 저 괴롭히면 안 돼요. 괴롭히면 바로 우리 외삼촌한테 일를 거예요. 일러? 야, 이 녀석아. 너나 잘해. 네 형님 되는 분 힘들게 하지 말고. 야, 안 그래도 나랑 네 엄마는 아직도 네가 시댁에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 걱정인데 너 이렇게 까부는 모습 보니까 심히 염려스럽다. 제가 괴롭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던 형님은 만약의 예로
제가 형님을 지목하자 얼굴이 완전 도화지가 됐습니다. 겨우 들고 있던 음식도 뚝 하고 떨어뜨릴 만큼 놀랐었죠. 그 후에도 저는 형님이 제게 했던 행동들을 다른 사람에게 들었던 이야기처럼 말하며 식사 내내 떠들었어요. 당연히 형님은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고요. 식사가 끝나자마자 들어간 화장실에서 토를 하더라고요. 형님 괜찮으세요? 아까 보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얼마 없던데 그마저도 다 개우면 어떡해요? 식사가 안 맞으세요? 아니면 제가 꺼낸 이야기가 불편하셔서 그래요? 동서, 내가 진짜 미안해.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내가 진짜 앞으로는 동서 괴롭히는 일 없을 거야. 설령 내가 회사를 옮긴다고 해도 맹세할게. 그러니까 이쯤에서 내 사과 받아주고 나 용서해주면 안 될까? 제가 아까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만 일어나시고 어서 나가요. 저희 외삼촌 기다려요. 아, 이제 회사로 가니까 다시 호칭을 정리해야 하나? 회장님께서 밖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어서 가죠. 동서! 울먹이는 형님을 보게 되니 앞으로가 더 기대됐습니다. 당장 회사에 들어가서 말이죠. 식사를 마친 외삼촌과 인사를 나누고 저와 형님은 사무실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로 들어가기 전 제가 형님을 붙잡았죠. 형님 잠시만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아까 일이 너무 괘씸하게 느껴지네요. 아까 일부러 그러신 거 맞죠? 문서 내용 다 지우고 파일까지 삭제한 거. 응? 응, 미안. 그거 내가 할게. 동서는 그 문서 붙잡고 있지 마. 그러니까 일부러 했다는 거죠? 그럼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제가 해야 할 작업 받으면 형님께 보낼게요. 형님이 정리해서 다시 저한테 보내주세요. 전부 다? 동서 마음은 내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나도 위에 올려야 하는 일이 있어서 그거야 노트북 반출해서 집에서 마저 하시던가요. 동서 싫으세요? 그럼 뭐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형님 직장 상사도 아니고 업무를 강제로 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럼 저 어디 좀 다녀올게요. 우리 외삼촌 계신 곳 좀 다녀오려고요. 제가 당해온 일에 대해서 할 말이 좀 있거든요. 우리 외삼촌께. 뭐? 알겠어. 내가 할게. 내가 할 테니까 제발 그런 협박은 하지 마. 그 후로도 형님은 업무 시간 내내 제 눈치를 보면서 자기가 한 짓에 대한 대가를 돌려받아야 했습니다. 제가 커피를 먹고 싶다고 해서 동료들 커피까지 포함한 커피 심부름도 했고 제가 해야 할 일들도 대신했죠. 퇴근하고 나서는 제 운전기사가 되기도 했고요. 그렇게 그날의 복수는 거기까지 하고 끝냈습니다. 이제 저희 집과 시댁을 오가면서 제 괴롭힘을 당할 차례였죠. 저희 집에서 있었던 괴롭힘은 별거 아니었습니다. 제 손과 발이 되는 정도였죠. 형님 퇴근 시간에 맞춰 대신 장을 보게 한다던가 먹고 싶은 식당인데 멀리 있는 경우 포장 심부름을 하는 정도였죠. 정 시킬 일이 없으면 집 앞에 있는 세탁소에서 세탁물이라도 가져오게 했어요. 그렇게 하루에 한 번은 꼭 괴롭혀야 제가 형님에게 당해온 것까지 계산이 될 것 같더라고요. 형님, 동서, 오늘은 뭐야? 형님, 누가 보면 제가 매일 형님 심부름 시키는 줄 알겠어요. 동서지간에 그냥 전화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전화 받자마자 그런 반응 보이시니까 제가 기분이 좋지 않네요. 아니, 나는 동서가 내 퇴근 시간까지 기다렸을까봐 그랬지. 미안. 그렇게 동서가 그냥 전화할 수도 있는 건데 내가 기분 나쁠 수 있게 반응했네? 그럼 어쩐 일로 전화한 거야? 근데 이걸 어쩌죠? 오늘도 심부름인데.
형님 저번 주말에 사왔던 족발집 있죠? 거기 족발이 또 생각났어요. 그것 좀 사오세요. 저번과 똑같이 사오면 되니까 빨리 오세요. 아, 그리고 거기 7시인가 족발 나오거든요? 웬만하면 그때 나온 족발로 사오세요. 시간 맞춰 사왔다는 인증사진도 찍어서 보내시고요. 부탁드릴게요, 형님. 심부름을 시킬 때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형님을 약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작정하지 않고서야 매일같이 사람을 괴롭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처럼 이악 물고 형님을 놀려야 했죠. 시댁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도맡아서 해왔던 시댁 일을 형님에게 전임하고 저는 팔자 좋게 어머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었죠. 다른 게 있다면 형님이 매번 그래왔던 험담을 똑같이 늘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너 이렇게 나와 있어도 되냐? 첫째가 또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제가 돕겠다고 했는데 들어가 있으라고 하던데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형님이 뭐 하라고 할 때 말 안 들으면 일만 더 커진다는 거. 그러니까 진짜 괜찮을 거예요. 형님 맞죠? 그럼 그동안 동서가 다 했는데 이제 좀 쉬어야지. 보세요. 제 말 맞죠? 그나저나 어머님 그거 아세요? 형님 생각보다 회사에서 평이 안 좋은 것 같던데요? 그래? 그럴 리가. 쟤 맨날 하는 자랑 중에 하나가 그 후배들이고 선배들이고 자기 좋아하고 따른다는 거 아니었니? 그러니까요. 저도 그런 줄로 알았죠. 근데 제가 한 달 전쯤에 형님 회사에 일 도우러 갔잖아요. 그때 봤는데 형님 뒷담을 그냥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열받아서 형님 대신 나설 뻔했다니까요. 아무래도 형님이 앞에서는 드센 편이다 보니까 후배들이 앞에선 아무 말 못하고 뒤에서 서로 불만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모습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형님 속은 참 따뜻한 분인데. 형님, 회사 후배들한테 잘 좀 해주세요. 지금 저한테 해주시는 것처럼. 그래야지. 나는 오늘 동서 덕분에 알았네. 이제 동서 대하듯이 사람 대하려고. 근데 너희들 무슨 일이 있었니? 어째 요즘 두 사람이 정반대로 바뀐 것 같다? 첫째가 하던 걸 네가 그대로 하고 둘째가 쩔쩔매던 걸 첫째가 하고 있구나? 어머님 눈엔 그렇게 보이세요? 저와 형님 사이가 좋아져서 서로를 닮아가나? 사실 형님하고 제가 요즘 부쩍 친하게 지내거든요. 형님께 제 비밀을 하나 말씀드려서. 왜 그 서로 비밀 하나씩 공유하면 친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렇죠, 형님?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석 달을 지냈습니다. 지금 계산해보니까 94일 정도 제가 형님을 괴롭혔더라고요. 그쯤 되니까 저도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사람을 절대 괴롭히지 말라는 건 얼마든 하겠는데 일부러 나서서 하루도 빠짐없이 괴롭히는 건 도저히 오래 못하겠더라고요. 그때 한 번 더 형님이 참 대단하다 싶었어요. 매일은 아니었지만 긴 시간 동안 형님이 절 괴롭혔던 걸 생각하면 말이죠. 어쨌든 그쯤 하니 저도 많이 지쳐 있었고 형님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제 심부름을 하고 온 형님이 제게 울먹이면서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동서, 나 이제 못하겠어. 내가 진짜 잘못했고 나 2번 다신 동서 안 괴롭힐 테니까 제발 나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나 길 가다가 동서랑 비슷한 사람만 만나도 깜짝 놀라. 이러다 정말 정신과 찾아가서 약이라도 먹어야 할 정도라고. 내가 진짜 안 할게. 내가 진짜 동서한테 잘할게. 그러니까 나 좀 용서해줘라. 내가 잘못했어. 어? 바닥에 앉아 엉엉 울고 있는 형님을 보니까
저도 이쯤 하면 제가 형님께 당한 일을 되갚고도 남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형님, 그럼 이제부터 서로 이런 짓 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형님이 얘기한 것처럼 지난 일 다 잊고 새롭게 관계 시작하자고요. 그동안 아랫사람이 못되게 구는 거 참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저도 죄송하다고 사과할게요. 우리 이제 진짜 사이좋게 지내요, 형님. 동서 미안해. 전부 다 나 때문에? 전부 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됐어. 내가 진짜 동서한테 잘할게. 고마워, 동서. 그날을 마지막으로 저와 형님은 더 이상 서로에 대한 험담도 괴롭힘도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 약속은 지금까지도 잘 지켜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어색할 거라는 예상과 달리 저와 형님은 아주 가깝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형님도 저를 괴롭혔던 과거를 창피해하고 저도 이악 물고 형님을 괴롭혔던 행동을 창피하게 생각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많이 미안해하거든요. 그 미안한 마음으로 인해 서로를 더 신경 써주다 보니 지금처럼 사이좋게 지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저와 형님의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는 건 자랑은 아니에요. 결국 누워서 침 뱉기밖에 안 되죠. 그런데도 용기를 내서 사연을 보내는 건 저와 형님 같은 과정을 겪으시는 분들이 없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저희 얘기를 통해서 느끼는 바가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제 의도가 잘 전달됐을지 모르겠네요. 지금은 이렇게 형님과 사이좋게 지내니까 피로 이어지든 안 이어지든 가족이 최고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혹시 가족분과 갈등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갈등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마시고 어떤 방법이든 원활하게 푸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갈등을 풀고 가족과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